예제필을 보겠습니다. 20년 국회직 문제였죠. 지문 첫 문장 보면 기억은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첫 문장만 읽고서도 지문 내용은 특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보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문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시간을 생각해야 되죠. 자, 어쨌든 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작업에 따라서 답을 찾는 데는 3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논리 요소를 암기하라고 했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첫 문장만 보고서도 이 글은 특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꼬리 보면 예를 든다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론과 사례 가지고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순서에 해당되는 진술이 있는지 보는 거죠. 선택지 2번 보면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겼다. 이것이 시간 순서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지문 정보를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 개통 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피질 조직인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 피질이나 펜도체 등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서술 기억을 여러 피질 영역에 저장한다. 자, 여기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 피질이나 펜도체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후각 피질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피질 조직이다 라고 뜻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겠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나중에 생겨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이 문제 풀이 해법은 논리 구성 요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보는 거죠. 20번 문제. 이것은 앞에서 봤던 문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발문에서 감염주술의 사례를 묻고 있죠. 이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문단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서 유감주술, 감염주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감주술은 유사의 법칙에 기초한답니다. 감염주술은 접촉 또는 감염의 법칙에 기초한다 그러죠. 발문의 묻기를 감염주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보면 작은 사항 만들다, 3번 인형, 4번 인형, 5번 모형. 그래서 같은 뜻이죠. 그러나 2번은 자, 감염 또는 접촉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당신의 기관이 팀장에게 거부당한 원인, 이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예를 들어보자. 자, 팀장에 보고하였더니 거부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왜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때 너 자신만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독선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상대의 논리에서 약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재구축한다면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논리 구조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글과 말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2번이죠. 팀장이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구조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했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지. 이것을 들려주는 거죠. 22번은 대놓고 논리적 구조를 묻고 있죠. 지문을 보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꼬리 보면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목적 표현이 생각을 뜻하는 거죠. 이 어떤 생각으로 도피를 감행하게 된답니다. 감행은 행동에 대한 얘기죠. 자, 어떤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면 어쨌든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논리 구성 요소,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3번, 자,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박제가 우물론 그 내용을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이 지문은 자주 등장합니다.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찬다. 하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적정 물을 퍼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소비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물이 있습니다. 적정 물을 퍼내주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차기 때문에 우물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퍼내지 않으면 우물은 말라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번 상품 공급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소비의 미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4번 보겠습니다. SS 문제죠. 지문, 시장 가격이란 이런 것이다. 내재 가치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내재 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떤 회사가 A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는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이죠. 자, 처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 10,000원 불렀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면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시장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내재 가치보다 더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면 사람들은 가성비 좋다라는 생각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 4번이죠.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경우, 그러면 여기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원인은 사람들 관심도입니다. 즉 수요를 일컫는 거죠. 25번 이 문제 지문 역시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관 어쩌고 무슨 일을 하고 관세는 무엇이고 장단점은 무엇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문단 첫 문장 국내 철강 가격과 국제 철강 가격은 같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초기, 중기, 말기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보면 관세가 부과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서 진술하고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장 가격은 이렇게 파고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국내 제품이고 B가 해외 제품인데 B에 관세가 부과되면 B 제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국내 제품을 찾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이렇게 오르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국산품 수요가 증가하고 국산품 가격이 상승한다. 맞습니다. 말기 때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철강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죠. 그래서 4번 보면 말기 제품 공급은 증가하고 제품 수요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3번. 자, 중기 가면 자, 국내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관세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것이 가격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6번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업, 인류, 문화가 불안전하다. 그래서 여하튼 갈등이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안전하니까 여하튼 문제가 생기면서 마침내 멸망할 거야. 인과관계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활 원리 발견과 실천이 필요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번 추론을 해보라 그러죠. 추론은 A를 바탕으로 A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A-를 찾는 거죠. A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어쩌고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하튼 것이 만들어졌다. 역시 인과관계죠. 답은 1번이죠. 왜냐하면 획일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보면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창작의 과정은 훨씬 즐겁고 훨씬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취향이 획일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8번 자 연관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논리란 A와 B 둘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논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보세요.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홀로 지내고 있었다. 이것과 연결하면 되죠. 사건 전개에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마치 오그라든 나무에 엉덩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현실과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면 시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죠. 자, 5번 수사적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꿈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하튼 것들 수사적인 표현이죠. 답은 4번이죠. 왜 4번일까? 자, 고난과 고난 극복 여하튼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놨는데 고난은 문제를 뜻합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고난을 극복하다, 해결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고난과 극복이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역시 논리 구성 요소를 가지고 문제 출제했습니다. 29번 자 보기글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시간 순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곳에 넣으면 되겠죠. 뉴스 타전은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에 따른다.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죠. 역시 논리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